남편은 사업 채무만 이제 잔뜩 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는 이제 착실하게 경제활동하면서 축적한 재산이 있으셨던 건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아내가 남편한테 재산 분할로 몇 천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1심이 나온 거예요. 가장 컸던 액수 말씀해달라고 했을 때 네. 제가 뭐 700억, 뭐 250억 이랬잖아요. 제가 이게 왜 기억을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하냐면 재산분할 규모가 매우 큰 경우에는 사실 기여도가 일반 사건과 달라요.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무조건 뭐 절반 아니에요. 그렇지 맞아요. 않거든요. 그래서 막 한참 줄어드는데 그때 그 사건도 규모는 되게 컸고 이렇게 하면 근데 변호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재산분할 규모가 큰 사건은 의외로 변호사 사무실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성공 보수만 해도 몇 억씩 단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협의원 많이 하시고요. 협의가 그리고 되면 네, 그렇죠. 협의원 많이 하시고 조정 신청해서 약정할 때부터 이거 조정 단계에서 뭐 이렇게 하면 성공보수 없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많이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 해당 사건도 규모는 되게 컸는데 여러 사무실에 가서 이렇게 막 상담을 받으시고 저희 법인을 맡겨주시긴 했지만 조정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성공보수를 이렇게 뭐 해주세요 해가지고 사실은 성공보수가 거의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네. 그 변호사들 중에서도 36,000명인가? 뭐 이렇던데 저는 등록번호가 10,000번대예요. 근데 네. 변호사 숫자가 엄청 는 거죠. 11년 만에.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변호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제대로 된 사무실에 사실 찾아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무실들이 이런 얘기하면서 광고 많이 하거든요. 전업주부 뭐 재산분할 기여도 70% 성공 막 이렇게. 근데 그 사실 거짓말인 거죠. 그럴 이유가 있는 사건들인 거예요. 맞아요. 그게. 하나 그냥 저희끼리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여자분이 뭐 집이 돈이 많고 그리고 남자분은 뭐 전문직이다. 만약에 여자분이 뭐 병원을 차려주고 그리고 집도 해오고 결혼할 때 지금 일어나신 분도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혼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고 근데 이제 단기간에 파타에 이르렀다. 그런 경우에는 여자분 기여도가 70, 80이 되죠. 근데 일반 사건에서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뭐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0%를 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인 기간이 5년이었고 아이가 1명이었고 아내는 전업주부였고요. 저희는 남편을 대리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재산분할 기여도가 1심에서 10대 90으로 나왔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나왔는데 혼인 기간을 고려하면 사실 조금 이례적인 비율이거든요. 이유를 좀 봤더니 혼인 파탄 직전에 저희 의뢰인한테 돈을 받아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서 적자만 누적이 되다가 사실상 폐업한 상태로 재산 분할을 하게 된 거죠. 저희 의뢰인이 이제 번 돈을 다 생활비로 지급을 했는데 소득에 비해서 이분이 좀 과소비를 하시는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명품이나 외제차라든지 아니면 고액의 그 성형수술, 시술 이런 데 좀 돈을 많이 쓰시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재산분할 비율이 1대 9로 정해졌었는데 상대방이 항소를 하면서 저희도 이제 항소심으로 사건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기왕 이제 항소심 올라간 거 재산분할 대상도 다 다퉈보자라고 해서 정말 이제 조회랑 이런 것들 하면서 상대방 재산을 진짜 다 털어서 저희가 주장한 재산 분할 대상이 전부 다 인정이 됐어요. 재판부에서 전부 인정을 하셨는데 재산 분할 비율을 대폭 조정을 하신 거예요. 재판부에서. 사실은 아내가 전업주부였고 사업을 했지만 사실상 실패하고 이제 이혼 후에 혼자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린 자녀를 아내분이 키우셔야 됐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양적 요소 이런 것들 고려해서 분할 대상은 그래 너네 말이 맞다. 이거 다 인정한다. 이유가 있네 라고 인정을 해주시면서도 분할 비율을 대폭 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1심과 유사하게 그렇게 종결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대상도 참 중요하지만 네. 비율이 참 중요하다. 저희는 남자분을 대리했지만 네. 여자분이 아기도 키우시고 빚밖에 없는 상태에서 저희한테 오히려 돈을 주라고 1심에서 네. 많은 금액을 주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1대 9니까 얼만큼 그렇게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판사님 항소심에서는 저희가 주장한 대상 이런 건 다 받아주시되 그래, 너희 말 알겠는데 그럼 어쨌든 애 데리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여도 이렇게 조정한다. 딱 해서 많이 줄었어요. 저희가 네, 받을 저희가 돈이. 받을 돈이 네네. 좀 그렇게 줄었었죠. 된 사건입니다. 판사님이라고 해서 사실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가정법원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판사님들은 진짜 몇십 년 만에 가사 사건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뭐 똑똑하시고 뭐 잘 아시겠지만 가사 사건에 대한 예라든지 뭐 판결례 이런 거는 조금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판사님 이렇게 저희가 2월달 인사이동 하잖아요. 그러면 초기에 좀 약간 이상한 판결문들이 좀 나오긴 해요. 나중에 되면
좀 이제 좀 괜찮아지는 것 같기도 그런 하고. 거 보면 자기 운 같은 게 또 중요한 것 같기도 맞아요. 해요. 판사 누구 만나는지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배당을 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1심에서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그거를 너무 또 이렇게 슬퍼하실 필요도 없고 1심 판결이 꼭 맞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사례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당사자분들이 많이 상담 오셔서 저는 아직 2년이 안 됐는데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뭐 10년이 지났는데 뭐 5대5 아닌가요?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좀 많이 가지고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는 시간 가졌고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이런 분들 있어. 저 아직 8년밖에 안 됐는데 2년 있다가 다시 올게요. 이런 분들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 오늘 좀 그런 부분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유아TV 이혼자라는 변호사 이인수 변호사였습니다. 네, 저는 장우진 변호사였습니다.